모두가 꿈꾸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박서진입니다. 올바른 건강상식은 배워보고 또 잘못된 건강상식은 바로잡는 시간이죠. 건강매거진 현재 TV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생방송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혹시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알고 계시죠? 생방송 중에는요, 건강 상담 전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지금 바로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매거진. 오늘은요, 봄이 되면 이제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어깨 통증 어떤 방법으로 다스릴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동안 어깨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거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매거진 문을 활짝 열어봐야죠. 자, 오늘은 또 어떤 분과 함께 할지 궁금하시죠? 오늘의 건강 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백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자,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내 가족의 어깨 건강 지킴이 이수검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가 이제 어깨입니다. 어깨는요, 우리 몸에서 가장 그 회전의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360도 회전이 가능한 그런 관절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회전이 가장 운동 범위가 많은 관절입니다. 네. 자, 그림 보면서 설명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용어로 각 부위별 명칭이 적혀 있는데요. 원장님 좀 쉽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깨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외래 많으신데 네. 처음에 항상 보는 게 정확히 어디가 아프신지 여쭤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깨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목에서부터 우리 팔까지 이 범위를 우리가 어깨라고 보통 표현을 하시는데요. 네. 저희가 정형외과에서 말하는 어깨 관절은 주로 요 상완골, 그다음에 쇄골, 견갑골이 만나는 이 네. 부위를 어깨 관절이라고 보고요. 또한 전체적인 범위에서는 목에서부터 이 어깨 관절까지 전체적인 부위를 어깨 부위라고 하기 때문에 어깨 통증의 원인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실 텐데 가장 많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혹시 그림에서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느 부위일까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아파하시는 부위는 아까 말씀드린 어깨 관절과 이 팔의 윗부분 네. 또는 목에서부터 어깨선 내려오는 부분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아파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 때문에 고생하셨던 많은 분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어깨 관절이 360도 회전을 하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고장도 좀 잦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장 움직임이 많은 게 이제 팔이다 보니까 어깨에도 덩달아서 움직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 통증의 원인이 다양하다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원인들 때문에 어깨 통증이 올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은 생각보다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목에서 오는 신경 뿌리가 눌려서 나타나는 방사통이 아닌지를 감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더 많은 회전근개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회전근개 파열 또는 충돌증후군, 또한 그 다음으로 어깨 통증 원인 중에 많지만 생각보다 많이 진단이 놓치는 경우가 우리가 뽀빠이 알통, 여기 팔 보면 볼록 퇴원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의 힘줄 중 하나가 어깨 관절로 들어가는데 아. 그 힘줄이 또
중요한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견쇄관절은 네, 뭐죠? 견쇄관절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앞에 있는 빗장뼈와 네. 어깨뼈가 만나는 관절인데 거기서도 염증이 생긴 경우 통증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위는 진단에서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밖에도 또 다른 원인들이 또 있죠. 네, 아까 말씀드린 질환들보다는 조금 드물지만 네. 골절 또는 탈구가 뇌에서 흔히 많이 볼 수 있고요. 또는 침을 맞거나 주사 맞은 다음에 또는 이유 없이도 생길 수 있는 감염성 관절염도 환자한테는 매우 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더 드물지만 항상 감별을 해야 되는 종양,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도 항상 염두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 살펴봤습니다.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원인을 잘 찾아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어깨 통증을 다스리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이수검 원장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인이 다양한 어깨 통증, 구체적인 증상은 어떤지 또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치료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어깨 통증과 관련된 여러분이 흔히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다양한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건강 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첫 번째 궁금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왜 어깨와 팔이 아프죠?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원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목 디스크를 진단받고 네. 어깨가 아프고 팔이 저리다고 외래로 자주 오십니다. 네. 그 원인을 보면은 우리 어깨로 오는 신경들은 시작은 목에서 시작하고요. 네. 그래서 목에서 이런 그림과 같이 MRI와 같이 신경이 눌려 있는 경우는 환자가 부위마다 조금 다르지만 5번 신경, 6번 신경, 7번 경추 신경이 눌린 경우는 어깨가 아프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목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도 사실 어깨 쪽으로도 통증을 느낄 수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들었고요. 자, 이렇게 어깨 통증을 원인들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으로 이제 목에서 신경뿌리를 압박할 경우에 이제 어깨 통증이 일으킬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지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깨 통증이 있어서 난 너무 괴롭다. 아니면 나에게는 어떤 치료 방법이 적당할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전화 주시면 네,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깨와 팔이 저릴 경우에는 목 디스크, 또 이게 저림이 아니고 쑤시면 어깨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이게 정확한 건가요, 원장님? 어느 정도는 정확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깨 부위가 아프지만 그 원인이 정말 어깨 관절에서 오는 경우와 목에서 오는 방사통의 경우를 감별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표에서 보시면은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픈 통증 부위부터 보면은 어깨 관절의 원인에서 오는 통증은 주로 어깨 외측 또는 팔의 윗부분까지만 통증을 주로 호소하십니다. 네. 반면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아픈 경우는 목 뒷부분 또는 견갑, 어깨 뒷부분이 좀 아프다고 하시고 많은 경우에는 손까지 저린 증상이 내려간다고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지금 아픈 부위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사실은 조금 다르네요. 네, 조금 네,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픈 양상도 좀 차이가 있네요. 네, 네. 아픈 양상도 환자마다 표현은 조금 다르시지만 그냥 뭐가 이렇게 열감이 나고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는 어깨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고요. 네. 전기가 오듯이 찌릿하고 좀 저리다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은 목에서 신경이 눌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건 이제 목 디스크일 경우가 맞습니다. 되겠죠. 네. 예. 그리고 통증이 언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보통은 팔을 안 쓰고 가만히 손을 내린 상태에서는 통증이 덜 하다고 하십니다. 네. 반면 경추성, 목 디스크에서 어깨 부위가 아프신 분들은 오히려 손을 좀 올리고 있으면은 신경뿌리가 눌리는 게 스트레칭이 덜 돼가지고 통증이 조금 경감한다고 표현들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외래에서 하는 유발 검사를 해보면은 어깨 아프신 분들은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많이 아파하시고요. 심한 통증 호소하시고. 맞습니다. 예. 오히려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은 팔을 올려드리면 조금 덜 아프고 오히려 신경뿌리가 눌린 방향으로 목을 돌리고 젖힐 때 증상이 심하게 유발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정확하게 좀 통증이 오는 부위도 다르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지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할 것 같고요. 야간 통은 이제 밤에 통증이 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깨 통증으로 오시는 외래 환자들의 특징적으로 밤에 더 심하게 아픕니다 표현을 많이들 하십니다. 아, 네. 반면에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꼭 밤에도 아프다고 표현을 잘 안 하십니다. 밤이든 낮이든 통증은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누우면 조금 낫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이런 것만 본인 증상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병원 오시기 전에도 어느 정도 어디가 어깨 통증의 원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부위별로 통증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유발 검사도 밤에 더 아픈지 아니면 비슷한지 이거에 따라서 어깨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목 디스크의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설명해드린 증상들 한번 잘 참고하셔서 나는 지금 어깨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목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한번 판단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깨 통증과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고요. 어깨 통증과 관련된 두 번째 궁금증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아픈 어깨 50견이 아닐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 50견은 이제 누구에게나 뭐 다 찾아온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맞습니다. 하시는 것 같고요. 당연한 거다라고 좀 받아들이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50견이 아닐 수도 있나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래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50견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50견 또는 동결견, 어깨가 굳어 있다는 뜻인데요. 사실은 순수한 50견 환자보다는 많은 경우에는 이 회전근의 문제 때문에 환자분들이 팔이 아파서 그 통증 때문에 팔을 안 움직이니까 네. 그로 인해서 관절막이 굳어버리고 그 시기가 오래될수록 더 팔의 운동 가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50견의 진단은 맞지만 사실은 정확한 원인은 회전근의 문제거나 아까 말씀드린 뽀빠이 알통, 네. 이두장근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50견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림 보면서 추가로 설명을 조금 네. 더 들어볼게요. 이 환자분도 예. 동네 병원에서 이제 MRI 촬영하기 전에는 어깨가 잘 안 올라가니까 50견을 진단받고 열심히 치료 받으신 환자분이신데 MRI에서 보시면은 계속 아프셔서 검사해봤더니 이 회전근의 파열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이 통증으로 인해서 환자분은 팔을 못 드셨던 거고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50견이 오셨던 환자분이시죠.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회전근 파열을 봉합을 하고 나서 재활을 하신 다음에 50견과 함께 통증이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어깨 통증이 호전되신 환자분이십니다. 네. 자, 어깨 통증의 원인 이제 두 번째 살펴봤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경우에도 이렇게 어깨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요. 뭐 이 어깨 통증이 무조건 이제 50견 때문에 아닐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궁금증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헬스를 하다가 뚝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팔에 알통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좀 어깨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 중에서는 또 헬스를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서는 드물게는 운동하다가 뚝 소리 나면서 네. 누가 어깨를 한 대 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그래서 알통이 더 크게 튀어나온 것 같아요.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두장근의 힘줄이 이게 어깨 부위에서 파열된 경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장근 또는 우리가 뽀빠이 알통이라고 많이 하는 힘줄은 말씀드린 대로 이름 그대로 이두, 머리가 두 개 있다는 뜻인데요. 힘줄이 두 개가 갈라져서 하나는 어깨 관절로 들어옵니다. 그 힘줄이 통증도 많이 일으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하다가 끊어지는 경우 네. 어깨에서 부착 부위가
여기서 떨어지면서 근육이 이렇게 내려간 느낌 때문에 팔에서 알통이 볼록 튀어나온 느낌으로 오.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운동 안 하신 노인분들께서도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하는 느낌과 함께 근육이 운동은 안 했는데 근육이 나왔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네. 그런 경우도 운동을 하셔서 근육이 나오신 게 아니시고 아마 이두장근의 힘줄에 손상이 오셔가지고 그러신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서 젊으신 분들은 다시 봉합을 해주기도 하고요. 노년층에서는 통증이 없으면은 그냥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그때서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두장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두장근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어깨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건강매거진 이수건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에서 아주 흔하게 올 수 있는 어깨 통증 원인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다스릴 수 있을지 저희 알아보고 있거든요.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병원에 가야 되는데 좀 차일피일 미루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병원에 가시기 전에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병원을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은 60대 여성분이십니다. 61세 여성분이시고요. 1년 전부터 어깨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자기도 힘들고 빗질도 어려워요라고 지금 전화 상담 내용을 남겨주셨거든요. 빨리 병원에 좀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우선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1년 동안 벌써 통증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통증이 있으셨으면 분명히 통증 때문에 어깨를 많이 사용 못 하시면서 네. 50견, 2차적인 50견 또는 동결견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빗질을 못 하신다는 거는 손이 머리로 올라가야 되는 동작이 잘 안 된다는 뜻인데요. 그렇죠. 그런 원인이 아마 회전근에 손상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일상생활이 조금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상담 내용만으로는 회전근개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정확하게 전문 병원에 찾아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또 전화 접수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40대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집을 때 갑자기 어깨 통증이 심하게 몰려옵니다. 이 40대 남성분은 굉장히 젊으신데요. 물건을 집을 때 통증이 있다. 이건 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 증상만 가지고 진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쵸? 예. 환자분이 40대라는 점을 감안하고 손을 내릴 때 뭐를 잡아당길 때 아프신 걸 봐서는 네. 어깨 구조로 봤을 때 원인일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두장근 힘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또는 드물게 아까 말씀드린 목에서 신경이 눌린 상태에서 팔을 뻗었을 때 그 증상이 유발된 걸 수도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조금 더 추가적인 의학적 검사와 영상 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이분도 역시 빨리 좀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시고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가시는 거 미루지 마시고요. 또 다음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접수 상황인데요. 73세 여성분이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회전근개 파열인데 주사와 충격파 치료 중 어떤 치료가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이분은 봉합을 하지 않아도 될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회전근 전층 파열 또는 회전근 두께의 50% 이상의 파열이 되어 있는 경우는 교과서적으로도 수술에 적응증이 됩니다. 하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지병이 있으시거나 네. 또는 수술이 좀 무서우셔가지고 맞아요. 수술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통증을 그냥 두시라고 말씀하기도 어려워서 정형외과 병원에서 주사 치료도 많이 해드리고 아까 여쭤보신 충격파 치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두 치료를 다 해본 결과 수술을 못 하시는 경우라면은 급성 통증에는 주사 치료를 조금 더 권유해 드립니다. 네. 그런 경우 급성 염증이 조금 잡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치료와 필요하면 충격파 치료를 병행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보통은 충격파 치료는 우리가 석회성 힘줄염에 더 큰 효과를 본다고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주사 치료 혹은 이제 봉합술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전문 병원에서 정확하게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 방법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건강 상담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저희 계속해서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 전화도 해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도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많이 주고 계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81세예요. 81세시고요. 네. 목소리는 아주 정정하신데요. 지금 어깨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이승원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요, 한 5년 전에부터 허리가 아팠어요. 네. 그러는데, 그걸 그냥 MRI도 찍어보고 했는데, 척추 측만증인지, 뼈가 어긋났다고, 나사 수술을 해야 된대. 유압술이라나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그냥 그거 잘못하면, 또 수술하는데 10시간도 걸려야 되고, 또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겁이 나서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후에는 이제 정형외과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주사도 맞고 침도 많이 맞아보고 계속 치료는 했는데 낫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냥 뒀더니 이제 허리에서 엉치로 내려와서 엉치가 무지 아파요. 걸으려면. 그러더니 이 근래에는 몇 달 전부터 이 다리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이 그렇거든요. 오른쪽 바깥쪽 다리 쪽으로 또 많이 통증이 와서 걸을 수가 없어요. 걸으려면 걷지를 못해서 조금 가다 또 앉아야 되고 또 자꾸 가다 보면 허리가 꼬부라지고 막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걸음이 그냥 뚜벅뚜벅 그냥 술 먹은 사람 마냥 막 그냥 그렇게 걸음도 그러고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허리가 아프시고 이제 수술까지 권유 받으셨는데 이제 이건 이제 어깨 문제 아니신데 그렇죠. 제가 들어보니까 허리예요. 이제 허리 수술을 이제 겁나신 경우는 이제 사실은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성형술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린 증상이 심해지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근력이 저하되는 경우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어깨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전화 주신 분은 좋겠습니다. 이제 허리 통증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이제 지금 주제는 이제 어깨 통증이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 다음 전화도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지금 58세고요. 네, 58세시고 지금 어깨가 좀 어떻게 불편하신지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이승원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네. 한 몇 달 전부터 이 오른팔이 뒤로 넘어가질 않아요. 열중샷 차례라 그러나? 그게 잘 안 되고요. 제가 똑바로 누워서 이렇게 90도로 해가지고 이 팔꿈치를 이렇게 땅에 붙일 때
안 아픈 이 팔꿈치는 딱 땅에 베이는데 제가 아픈 팔꿈치는 이 팔꿈치부터 이 손이 이렇게 땅에 닿지를 안 하고 뻣뻣하게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몇 달 전이라셨는데 한 정확하게 혹시 몇 개월인지 정도는 기억나실까요? 예, 제가 그거를 이렇게 아프다고 심하게 이렇게 아프다고 느낀 거는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아프셨고 통증은 네. 처음 느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조금 40대 때나 50대 때 50대 초반 때 아픈 적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팔은 아프다고 못 느꼈어요. 네, 그래서 58세이시고 처음 6개월 전부터 아프시는데 방금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손이 뒤로 안 돌아간다 하시면은 이거는 뇌회전의 제한, 그러니까 50견 증상이 오신 겁니다. 그건 그래요?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게 단순한 50견만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회전근의 손상 또는 이두장근의 힘줄의 문제 때문에 생긴 2차적인 동결견인 50견인지를 한번 확실하게 진단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선생님 네. 이거를 제가 동네 병원 가서 그냥 엑스레이만 찍어봤거든요. 근데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엑스레이 가지고는 확실하게 모른다 하면서 극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MRI를 찍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초음파를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치료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엑스레이 상에서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까지 전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아프셨다면은 초음파도 도움될 수는 있지만 초음파는 조금 동적인 움직임을 잘 보여주는 검사 방법이고요.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손상과 구조 원인을 찾고 싶으면은 6개월 이상 아프셨다면 MRI 촬영하시는 거를 권유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엑스레이보다는 MRI 촬영을 하셔야지만 정확하게 이런 힘줄이나 이런 근육의 부분들이 혹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요. 정확하게 좀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는 이제 원인별 어깨 통증의 구체적인 증상과 또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 좋을지 치료 접근법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자, 다음 궁금증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거운 물건을 들면 어깨 위쪽의 통증이 심한데 가만히 있으면 아프지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또 이제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좀 병원 가는 시기가 늦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럴까요? 네, 그래서 어깨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그리고 특히 어깨 위쪽이 좀 아프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는 또 드물게 이제 엑스레이에서는 잘 안 보이는 네. 아까 견쇄관절의 문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엑스레이상에서는 정상인데 정밀과 계속 많이 아프신 분들 검사해 보면은 회전근도 약간의 퇴행성은 있지만 염증이 심해 보이진 않고요. 오히려 쇄골과 견갑골의 관절에서 염증이 많이 보이고 뼈에 변화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견쇄관절에 대한 치료를 하기 전까지는 어깨 통증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확한 진단만 되고 확실하게 다른 원인이 배제되는 경우는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해보지만 안 되면은 직접 간단하게 정확하게 초음파를 보면서 견쇄관절에 주사를 놓는 경우 상당히 극적으로 통증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견쇄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런 통증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정확하게 어쨌든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니까요. 정확하게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어깨 통증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들 해결해 보고 있고요. 다음 질문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질문입니다. 어깨 통증이 누우면 심해지고 밤에 잠들기도 힘든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라고 궁금증을 남겨주셨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야간통. 네. 예, 어깨에 문제가 있는 거 확실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 아프신 분들은 주로 밤에 통증이 많다고 호소하십니다. 네. 그 이유는 낮 시간 활동할 때는 중력의 영향으로
팔이 밑으로 당겨지니까 우리가 주로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이 회전근이 이 견갑골의 견봉과 상완골 사이에 잘 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밤이 되면은 평행하게 누우면서 이 공간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염증이 있는 어깨는 더 통증이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많고요. 예. 물론 이제 밤에는 특별한 활동 안 하니까 통증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 자, 마지막 사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치료 후의 사진인가요? 네, 이분은 어깨 통증이 심해서 아까 엑스레이 상에서는 발견 안 된다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분 엑스레이 상에서도 관절염이 이미 진행된 70대 남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밤의 통증도 너무 심하고 운동 범위도 제한돼서 이런 경우는 오십견이 아닌 관절염에 의한 통증으로 회전근 봉합술 또는 주사 치료는 효과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인공관절 전치 환수를 하고 통증이 좋아지고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셨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치료법 해봐도 소용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어깨 관절을 전체 이제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을 받고 그 예후가 좋았던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원인을 찾고 그렇게 찾는 것이 또 정확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수건 원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소리 나고 결리고 아픈 어깨 이유가 뭘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어깨 통증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도 좋고요. 병원에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았는데 쉽게 나아지지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적합할까 궁금하신 분들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건강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상담을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상담 내용만 접수를 해주셔도 저희가 궁금증 해결해 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궁금증을 통해 어깨 통증의 다양한 원인과 증상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궁금증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6번째 궁금증입니다. 어깨는 한번 빠지면 왜 자꾸 빠지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어깨가 또 잘 빠지기도 하나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 관절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큰 관절이기 때문에 그만큼 탈구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관절입니다. 어깨 탈구가 반복적으로 탈구되는 경우 재발성 탈구라고 진단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될 거는 젊은 층에서 생기는 재발성 탈구랑 중장년층에서 생기는 재발성 탈구의 원인은 조금 다릅니다. 젊은 층에서 생기는 재발성 탈구는 보통 인대와 관절막이 너무 늘어난 상태로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탈구가 됩니다. 네. 반면 중장년층에서 생기는 재발성 탈구는 회전근, 특히 극상근의 힘줄에 파열이 치료가 안 된 경우 재발성 탈구가 반복됩니다. 네. 젊은 층과 중장년층의 치료가 달리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어깨가 자주 빠지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치료를 해야 될까요? 항상 그렇듯이 처음부터 수술하지는 않고 우선 이런 경우처럼 탈구가 된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응급실이나 병원으로 가서 네. 신경, 혈관 손상이 없는지 확인 후 다시 맞춰야 됩니다. 도수 정복을 하고 그 이후에 빠지면은 정확하게 어떤 구조가 문제인지를 확인해서 운동치료로, 재활치료로 충분히 두세 달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탈구가 생긴다면은 네. 수술적인 중장년층은 회전근 봉합술, 젊은 층은 인대와 관절막의 이제 타이트닝 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불안정성이 좀 보이고 계속해서 어깨가 탈구가 된다면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수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궁금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궁금증일까요? 자, 7번째 궁금증입니다. 어깨가 붓고 빨갛게 변했는데 열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깨에 일단 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 안쪽에 염증이 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깨가 붓고 특히 열감이 있다는 거는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분처럼
어깨가 붓고 열감이 있고 심지어 체온도 38도 이상 오르셨던 환자분이십니다. 네. 검사를 해보니 회전근 파열도 당연히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감염성 관절염 또는 화농성 관절염이 의심되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감염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하고, 이 경우에는 저희가 회전근을 바로 봉합하지 않고 이 감염성 조직을 먼저 제거한 다음에 확실하게 균들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걸 확인한 다음에 2차적으로 회전근 수술을 해야 결과가 좋습니다. 네. 이 경우 회전근부터 수술하는 경우 더 심한 감염이 생기고 환자는 더 고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성 관절염일 경우에는 이제 감염이 된 부분의 치료가 먼저 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술적인 방법을 회전근개 파열을 치료하는 방법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깨 통증과 관련된 궁금증 하나씩 해보고 있고요. 저희 다음 궁금증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궁금증입니다. 오른쪽 어깨가 많이 아픈데 이게 통풍 때문일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통풍이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통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통풍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로 가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주로 통풍은 발, 특히 엄지발가락 관절에 많이 나타나서 어깨 통증이 통풍 때문에 온다고 생각을 많이 못 하십니다. 네. 하지만 드물게는 통풍이 어깨 관절도 침범하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 피검사를 통해서 요산 수치 또는 평광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어깨 통증이 통풍 때문에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수건 원장과 함께 이 봄철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여성이고 61세. 아, 네. 61세 여성분의 이야기시고요. 지금 어깨가 어떤 증상들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불편하신지 이승원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14, 15년 전에 교통사고로다가 그 미만성 축석 손상이라는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뇌병변 장애 상급이고, 그런데 그때서부터 그 병원에서 한 7개월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데 그 정형외과에서는 그 근육이 약간 늘어난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별 치료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집사람은 그 앞쪽 그 팔 있는 쪽 그 근개에 있는 그쪽을 항상 그 뻐근하고 묵직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정형외과를 그 이후로도 몇 번 찾아갔었는데 그 별다른 치료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지금 아내분의 사례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좋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 많이 좀 답답하시고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 예. 통증만이라도 어떻게. 그렇죠. 예, 통증이라도 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질문을 주셨거든요. 원장님의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내분께서 어깨가 보통 어떤 상태에서 아프다고 말씀하시나요? 가만히 계실 때 아프신지, 손을 머리 위로 올릴 때 아프신지? 360도 회전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 누워 있을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누워 있을 때 통증 호소하시고, 네. 아까 손이 저리거나 손의 감각이 떨어진다는 표현은 안 하시죠? 원래 그 편마비가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상태라서 그 손을 움직이는데 좀 부자연스러운 면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어깨 통증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어깨에 대한 MRI 정밀 검사를 해보셨나요? 아내분께서? 아니요, 그냥 그 엑스레이 상으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전근이나 이런 이루장근의 힘줄이 어깨 통증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요. 아내분은 편마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근육에 아마 근력도가 좀 떨어지긴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어깨 통증 있는 거 봐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만약 보존적인 치료에 호전이 없었다면은 정확하게 MRI 검사를 해보시고 아니면은 계속 아프시면은 또는 경추성 원인 또는 다른 말초 신경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근전도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엑스레이만으로는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MRI 검사 또 근전도 검사가 현재 상황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문 병원에서 정확하게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법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 또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69세예요. 69세시고요. 어깨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원래 이제 이렇게 예. 어깨를 많이 이렇게 쓰는 편이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들고 내리고 막 이런 것을 오래 했어요. 한 40년 가까이. 그랬는데 이제 작년 가을쯤에 이제 제가 좀 무리하게 했더니 이 어깨 엘보 쪽으로 너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근처에 있는 MRI를 촬영을 했어요. MRI 촬영을 했는데 다행히 근육 쪽으로 약간 파열이 있고 인대 손상은 아니어서 수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을 처방을 해줘서 이제 먹었거든요. 먹고 나서 이제 좀 약을 좀 먹고 나면 좀 괜찮고 또 다시 또 이렇게 어깨를 좀 쓰면은 다시 이렇게 통증이 오고 그래갖고 지금 엘보 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통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해서 다시 한번 전화 한번 드렸어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장님께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현재는 팔꿈치도 통증이 있으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엘보 저 팔꿈치가 그래요. 네. 어깨는 검사를 해보신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신 분들, 특히 뭐 탄광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은 어깨와 같이 팔꿈치가 문제가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깨만 치료해서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팔꿈치에 대한 정확한 팔꿈치도 주로 외측 상과 즉 엄지손가락 쪽의 팔꿈치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많으신데 정말 엄지 쪽 손가락의 팔꿈치 통증인지 또는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 쪽의 팔꿈치 통증인지 따라서 진단이 조금 달라지고요. 다행인 거는 정확히 진단만 되면은 보존적으로 치료를 우선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충격파 치료 또는 주사 치료로 좋아진 경우가 많고요.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주사법이 나와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참고하셔서 전문 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사 받아보시고 보존적인 치료부터 한번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이제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이제 치료법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어깨 통증의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어깨 통증의 치료법은 우선 기본이 되는 거는 운동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입니다. 네. 방금 사연자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병원에서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는 주사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사치료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내려진 다음에 정확한 통증 부위에 주사를 놔야 효과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사 자체가 통증을 호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주사도 다양한 주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단에 따라 조금씩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주사도 네. 네. 그 외에 이제 충격파 치료는 저희가 석회성 힘줄염이 있는 경우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근육이 이제 아까 단순한 오십견, 회전근에 문제가 없는 오십견은 도수치료, 물리치료로 관절막 스트레칭을 통해서도 좋아진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다양한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외에도 이제 다음 단계 치료법으로 충격파 치료, 도수 치료, 수술적인 치료까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지금부터는 하나씩 어깨가 불편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서 좋아졌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첫 번째 사례는 54세 여성분의 사례가 또 준비가 돼 있네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환자들은 주사 치료 좋아진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신 분들이 저희 병원 많이 오시는데 그분 중에서 한 10명 중에 한두 분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한 4, 5년 전부터 통증이 있어가지고 계속 주사 치료하고 호전, 악화를 반복하시다가 최근에는 주사 치료 효과 없어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해보았더니 회전근 파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 파열이 이 뼈에서 힘줄이 떨어진 걸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사 치료가 효과가 떨어지고 회전근에 대한 봉합술이 이루어져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하여 저희가 이렇게 회전근 봉합술을 시행하고 재활 열심히 해서 수술하고 한 3개월 지나고 나서는 현재는 가동 범위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되면서 어깨 통증이 극심했던 분이어서 이걸 봉합하는 수술을 받으셨고 이제 재활을 통해서 현재 좀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60세 남성분의 사례인데요. 이분도 회전근개가 조금 파열이 된 경우네요. 맞습니다. 예. 이분도 비슷합니다. 1년 전부터 통증이 있었는데 통증이 동네 병원에서 호전이 안 돼서 오셨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 괜찮다는 게 들으셨는데 MRI를 촬영해 보니까 회전근 파열이 아까 환자분보다 조금 더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근 사진을 보면 아까 분보다 회전근이 안쪽으로 퇴축이 된 상태인데 다행인 거는 이분도 본인 회전근을 다 당겨와가지고 원래 위치대로 봉합이 가능하여 재활 기간 3개월에서 4개월 지나고 나서는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이분도 역시 회전근개가 부분 파열에 의해서 이제 봉합술을 받았던 그런 환자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이렇게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경우가 종종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인가요? 네, 맞습니다. 회전근 파열은 주로 퇴행성 질환으로 보고 있고요. 네. 나이가 들수록 그 퍼센티지가 늘어난다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80대 이상 환자분들은 예. 증상이 없어도 네. MRI 촬영해 보면은 한 70에서 80%가 어느 정도 파열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평생 가장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관절 중에 하나다 보니까 회전근개 파열도 중장년층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치료를 잘 받으신 사례를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요. 어깨 통증이 좀 오래된 분인데 이분은 좀 방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악화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어깨 통증이 이제 수술을 하고 계속 아프셨는데 좀 방치하셨는데 보시면은 예전에 수술한 흔적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아프셨는데 그냥 지켜보시다가 계속 네. 너무 아프셔서 다시 내원해서 검사해 보니 재파열이 된 경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파열된 힘줄을 봉합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미 약한 힘줄을 다시 봉합하는 또 재파열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특수하게 인공 힘줄을 사용하여 본인 힘줄이랑 같이 하나의 유닛을 만들어서 수술한 경우 결과가 좋고 재파열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분도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으셨고 이제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주사 치료 후에 감염성 관절염이 왔던 경우네요. 자, 말씀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61세 남성분의 사례고요. 이분은 동네에서 주사 치료를 맞은 후에 아까 소개시켜드린 열감으로 대학병원에서 염증 제거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감염은 치료가 되었는데 회전근 파열에 잔존하여 가지고 어깨를 드는데 통증을 많이 일으킨 환자입니다. 다른 병원들에서 아무래도 감염이 있던 환자이기 때문에 수술을 꺼려하고 나이가 조금 아직은 젊으셔서 인공관절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좀 너무 젊다 하셔가지고 네. 그냥 버티시라는 얘기를 들으셔서 답답해서 오셨는데 저희 병원에서 조금 더 감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하신 다음에 감염 수치가
정상화된 걸 보고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단순히 본인 회전근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워서 인공 힘줄과 같이 본인 힘줄을 같이 봉합하여 다행히 치료 결과가 좋았던 환자분이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수건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과 다양한 치료 방법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끝으로 치료를 앞두고 계신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어깨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을 정해야 환자의 결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꼭 어깨가 한 달 이상 아프신 분들은 꼭 어깨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으셔서 정확한 원인부터 찾으시고 좋은 치료 결과를 받기 바라십니다. 네, 좋습니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걸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전문 병원에서 한번 잘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깨 통증을 다스리는 다양한 치료법들 알아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수건 원장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실시간 방송 놓치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건강 앤 한경, 건강 앤 한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